자, 이번 시간은 6페이지에 있는 색을 작성과 저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한글 2010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빈 문서 1, 그래서 새 문서가 바로 작성이 돼서 열리게 되죠. 여기다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입력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글에서 입력하실 때 바로 여기서 지금 껌뻑껌뻑 되는 애가 있죠. 자, 얘를 우리는 커서라고 부르고요. 글씨를 입력했을 때 바로 이 위치에 입력이 되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의,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쭉 입력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조심할 거는요, 우리 거기서 끄트머리에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썼죠.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까지 딱 쓰고 입니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입니다 쓰니까 어때요? 바로 여기에 오른쪽은 이제 여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글씨가 써질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커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줄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동 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쯤에 일부러 맞추려고 엔터를 치시면은 안 돼요. 그냥 쓰시면은 자동으로 글씨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다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입력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먼저 시간에 한번 봤었죠? 여기서 새 탭이라는 요거를 눌러서 요거를 한번 클릭, 그러니까 빈 문서 2 이렇게 됐죠. 뭐 잘못해서 이거 훅 누르시고, 오, 아까 글씨 쓴 거 없어졌네, 그러면 안 돼요. 걔는 문서, 빈 문서 1에 여기에 써져 있는 거고요. 얘를 누르니까 빈 문서 2, 자, 세 종이가 쑥 나와서 얘를 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두 문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고 싶다 그랬을 때 바로 요 새 탭을 추가해서 왔다 갔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도 이제 글씨를 쭉 한번 책에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현재 여기는 두 개의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저장은 얘 따로 각각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7페이지에 보시면 작성된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저장하기 메뉴나 단축키 Alt 플러스 S, Alt를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세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작업을 하고 저장하면 모두 다 파일 메뉴라는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파일 메뉴를 쭉 눌러 보니까요. 자, 여기에 저장하기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도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저장하기, 그리고 요 디스켓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자, 뭐 전통적으로 저장하기는 이렇게 디스켓, 옛날에 이제 플로피라고 부른 그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단축키예요. 그래서 Alt 플러스 S, Alt를 누른 상태에서 S를 눌러라, 이런 소리인데요. 자, 우리는 뭐 Alt S 누르지 말고요. 컨트롤, 자, CTRL 키 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파워포인트나 엑셀도 저장하는 그런 단축키가 컨트롤 S거든요. 그래서 한글도 되니까요. Alt S로 기억하지 마시고 컨트롤 S로 그 책을 수정을 좀 해 두세요. 자, 그런데 저장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얘는 요 파일 메뉴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바로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 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서식 도구 모음이죠. 자, 여기에 바로 아까 위에서 봤던 여기 파일 메뉴에서 봤던 애랑 똑같은 그림이 있고요.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저장하기라는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얘를 눌러볼게요. 이때는 얘를 쿡 눌렀어요. 자, 얘는 처음 저장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저장하기 대화 상자라는 것은 없어요. 없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예요. 근데 얘는 처음 저장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저장할 때부터는 얘는 나오지 않아요. 자, 처음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 저장하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저장을 잘 해두어야 나중에 그 문서, 저장된 문서를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저장 위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게 문서라는 그런 폴더에 기본적으로 얘가 위치를 지정하고요. 자,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한 것을 쉽게 나중에 찾기 위해서 문서 폴더 안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구 상자에 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대보면 새 폴더 만들기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얘를 한번 클릭. 짠. 그러면 새 폴더 만들기, 그래서 대화 상자가 또 한번 나왔고요. 그렇다면 폴더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렇게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함을 이제 쓰시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을 쓸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함을 쓰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내 이름 폴더. 자, 이렇게 저장 위치를 정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파일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글에서 저장할 때 첫 번째 줄에 썼던 이 글씨를 얘가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길죠. 자,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파일 너무 길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쭉 드래그 한 다음에 뭐 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을 지우시고, 자, 여기서는 한글 소개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글 소개. 자,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정해주고요. 글씨가 더 남아 있었네요. 그래서 기존 글씨 지워버리고 한글 소개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죠. 자, 저장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서 탭과 여기에 제목 표시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소개점 HWP. 자, HWP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바로 이 파일의 확장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붙게 돼요. 자, 이제 빈 문서 2를 저장할게요. 그래서 빈 문서 2를 딱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입력해 놓은 거, 얘 이름은 반도체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장하기 아이콘, 자, 얘 누를게요. 그래서 저장하기 쿡. 자, 아까 바로 직전에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 안에서 만든 내 이름 폴더를 지정을 했죠. 그래서 저장 위치는 여기가 맞고요. 파일 이름은 자, 여기 이제 블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델 키 누르셔도 되고 그냥 바로 반도체라고 쓰셔도 이게 블록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글씨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입력하면 얘는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반도체라고 입력을 하죠. 그리고 저장 눌렀어요. 자, 여기도 바뀌었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다 저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면요. 제가 지금 바로 얘가 저장이 됐으니까 최종 저장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얘 글씨 색깔을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닫기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무 말 없이 최종 저장이 됐기 때문에 저장하겠냐는 그런 대화 상자를 띄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띄어쓰기락도 한번 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우리 커서 여기 있고요. 엔터를 한번 툭 치니까 커서가 밑에 줄로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색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요. 한 10초 정도 뒤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또 바뀌어요. 자, 이것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은 자동 저장을 얘가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장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 바로 현재까지 요 파란색 부분이 있는 바로 요 시점까지 우리가 엔터 친 것까지는 저장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되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면서 저장 안함을 하게 되면은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는 항상 검은 글씨가 됐을 때, 그러니까 최종 저장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사항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새 탭을 한번 눌러서 비문서 2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7월 일정이라고 하고서요. 자, 엔터. 자, 여기서는 수영을 배울 일정이에요. 자, 이렇게만 입력을 해보죠. 자, 그리고 저장하기 누르시고 여기는 7월 일정. 괜찮죠? 첫 번째를 쓴 거 파일 이름으로도 예, 괜찮네요. 자, 그래서 저장. 자, 7월 일정으로 바뀌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8월 일정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글씨 별로 쓰진 않았지만 뭐 여기 뭐 표도 똑같이 들어갈 것이고 내용만 조금 바뀔 거예요. 즉 현재 이 7월 일정 파일을 재활용해서 내용만 조금 바꿔서 8월 일정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8월로 고치고요. 자, 그다음 8월에는 이제 수영 요거 지워버리시고 여기를 헬스. 자, 이렇게 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누르시면 큰일 나요. 내용은 8월 일정인데 지금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바뀐 내용이 7월 일정이라는 곳에 예, 내용이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껍데기는 7월 일정인데 내용은 8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7월 일정에서 7만 지워버리고 8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7만 8로. 그리고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8월 일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7월 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러오기를 네, 미리 한번 해볼까요? 자, 10페이지에 있는 불러오기예요. 자, 여기 불러오기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느냐 아니면 요거를 누르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요 삼각형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요거는 바로 최근에 사용한 문서 기본적으로 9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현재 8월 일정이 여기 있고요. 7월 일정이 아까 직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전에 열려있던 문서죠. 자,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 자, 그러니까 요 새 창으로 해서요. 7월 일정이 열렸어요. 자, 어때요? 7월 일정 파일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닫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작성해 놓은 문서를 재활용해서 왜 양식이 비슷하더라 그러면 새롭게 만들지 말고 원래 있던 문서를 내용만 살짝 변경해서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것도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참고적으로 뭐 탐색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 문서 안에 내 이름 폴더 이렇게 있어요. 더블 클릭 하시면 7월 일정 파일 하나, 8월 일정, 아까 반도체와 한글술 소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바로 이 파일의 문서, 이 문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탐색기 창에서 그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던가. 자, 더블 클릭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7월 일정이 표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아까 배운 것처럼 불러오기 메뉴를 이용해서 한글이 열려 있다 그러면 바로 불러오기 메뉴를 이용해서 열 수도 있고요. 자, 저장의 의미,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좀 이해가 가세요? 자, 꼭 기억해 둘 건 저장할 때 반드시 저장 위치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찾기 쉬운 장소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적당히 잘 지정해 줘라. 그래서 비문서 1, 비문서 2, 비문서 10 막 이렇게 저장하면 나중에 파일이 많아졌을 때 비문서 8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의 내용에 걸맞는 적당한 파일 이름을 꼭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작성하는 방법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